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오늘 배울 부분은 이제 현대사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마음가짐을 가질 때 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대한민국 정부에 살면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뭐 코로나라든가 이런 질병, 뭐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우리나라 정부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가장 큰 고민은 분단된 현실이겠죠. 그렇죠? 하나의 민족이 이념에 따라서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정부가 만들어진 것이 가장 큰 고민이자 걱정일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오늘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어떻게 우리가 두 개의 정부가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6.25 전쟁까지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배울 거고, 선생님이 이 노트 필기해 놓은 부분을 칠판 판서를 통해서 동영상 강의 게시판에 올려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 줌 수업이 끝나고 나서 개별 학습을 통해서 이 부분을 꼭 보시기 바래요. 그래야 다음 주에 여러분이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이 뒷부분을 이해하는데 수월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번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광복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모두 다 알고 있듯이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제강점기 36년의 이 기간을 끝내고 드디어 해방,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모두 다 알고 있듯이 해방 광복을 맞을 때 우리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민족이 일방적으로 일본과 싸워서 일본을 우리나라 땅에서 몰아낸 것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너무 큰 일이 있었죠. 2차 세계대전이란 사건이 있었고,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일본이 패전국이 되면서 이 패전국들의 식민지 처리에 대한 문제에서 이 한반도 문제가 거론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독립이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의 인물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족 지도자로서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한 이후에 우리나라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라는 각각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민족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 민족 지도자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사회주의 좌파 세력으로 김일성과 박헌영이 있고요. 우파로는 김구, 이승만, 송진우, 그리고 이 중도파의 성격으로서 여운형, 안재홍, 김규식 이런 인물들이 이제 좌파, 우파, 중도파에서 각각의 이념과 정치 방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는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는 별개로 역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쉽게도 38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소련, 그리고 남쪽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과 미국은 1945년 12월에 이 식민지 국가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이 세 개의 외상 국가 장관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결정됐냐면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두 번째는 그 임시정부를 제대로 운영할 힘이 아직은 없으니까 최대 5년까지만 신탁 통치를 진행하자. 대신 통치해주자. 세 번째, 한반도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열강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협의하에 결정하자. 이 세 가지를 정하게 됩니다.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정부를 구성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독재나 다른 열강의 침략에서 막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죠. 근데 이러한 상황을 교묘하게 자신의 정치적 상황으로 대입해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친일파 세력들입니다. 해방 이후 친일파는 정말로 그 친일 행각을 하고 반민족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고 죗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동아일보에 이런 신문 기사를 낸 거예요. 외무회의 논의 결과 조선 독립 문제를 이야기했다. 근데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했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하였다. 이런 신문 기사를 씁니다. 여러분은 앞의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이 신문 기사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오나요? 뭔가 미국은 우리를 도와줄 것 같은데 소련은 왠지 우리나라를 또 어떠한 약탈, 식민 지배를 위해서 하는 건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친일파들이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소련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저 친일파였어요. 나라 팔아먹은 나쁜 놈이죠. 근데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그 전에 했던 나쁜 행동은 벌을 받을 테니까 나라를 위해서 한 번만 소련이 또다시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못하게끔 싸워 나가겠습니다.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왼쪽 아래 사진에 있는 것처럼 신탁 통치 절대 반대 이런 구호로서 시위를 이끌어 나갑니다. 친일파가 순식간에 애국자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이상한데 소련이 그랬을 리가 없는데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야. 이 친일파 놈들이 잘못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삼국 외상회의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삼국 결정 절대 지지라고 하면서 찬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친일파는 또 누구를 손가락질할까요? 저 사회주의 사상가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쟤네들이 과거 우리처럼 소련의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진영을 완전히 등 돌리게끔 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반일 민족 행위로, 친일 반민족 행위로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또다시 갈라서게끔 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46년 3월 이제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의 대표가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임시정부를 만들 때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소련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렇게 우리나라 도움 받지 않겠다고 반탁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임시정부 만들면 뭐해? 우리 도움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그냥 삼상회의 찬성하는 사람들만 불러. 근데 미국은 고민에 빠져요. 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찬성하는 사람들만 불러서 정부를 구성하면 사회주의 사상가들이죠. 그럼 우리나라 사회주의 국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막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은 야 원하면 누구나 참석하게 해주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야. 그래서 소련 대표랑 미국 대표랑 우리나라 사람 누구 부를 건데 이거 회의하다가 사실 우리나라 임시정부 문제나 어떻게 정부를 만들 것인가 이런 얘기는 해보지도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게 돼요. 이러한 상황에서 46년 6월 우리나라 대표 민족 지도자라고 하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정읍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야, 사회주의자랑 자유주의랑 왜 손잡으려고 하는데 사회주의 원한다고 하면은 383 이북으로 넘어가서 지금 북한에서 정부 만들려고 해. 남한만의 단독 정부 만들면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화해할 필요 없어 갈라서면 되지 더 불을 지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운형이라고 하는 민족 지도자가 좌우 합작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손을 잡게끔 하려고 마지막 발버둥을 치게 되죠. 그 내용 동영상으로 한 편 보면서 또 내용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의 자유와 평등을 방해할 무슨 권리가 있는가? 조선의 독립은 세계의 대세요, 신의 뜻이요, 한민족의 각성이다. 해방 후 건준 같은 조직이 돼 있지 않았더라면 굉장한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여운형을 중심으로 건국동맹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해방이 되는 날부터 바로 건준이라는 게 조직이 돼가지고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선 치안 유지 같은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게 됐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영상 하나 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학교에서 만날 거니까 여러분 그 선생님 강의 올려놓은 거 꼭 보고 학교 와주세요. 알겠죠? 네, 고생했고 오늘은 여기서